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사 어디서 가지고 오셨고 어떠한 기업입니까?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뭐 업앤다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이클이 아닌 대단히 놀라운 사이클로 이제 호황이 접어들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에 큰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관해 다룬 기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쩜 이렇게 기사를 잘 찾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이따 자세히 말씀했지만 삼성전자 주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전에 이제 FT가 무슨 기사를 썼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2분기만 하더라도 2분기도 아직 안 끝났죠. 이제 6월까지 2분기니까 2분기만 하더라도 그 전분기 대비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정점을 찍으니까요. 오히려 전분기, 작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분기라면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보다도 5배, 최대 5배 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뭐 아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객사 입장에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또 심지어 뭐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콘솔 기업, 게임이나 콘솔 기업 이런 수요자가 있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곡소리가 나오겠지만 하지만 메모리 공급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쾌재를 부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라고 이제 FT가 보도한 것입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한 기사를 냈고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서로 지지 않으려면은 캐펙스 투자 많이 해야 될 테고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기업이 아무래도 승자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수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요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아까 움직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예. 좀 움직였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주가 차트를 보면 딱 정확하게 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볼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네.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어저께 삼성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출고됐습니다. 근데 오후 1시 출고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 주가 급반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FT 기사를 출고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22만 1,000원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더니 좀 내려가긴 했지만 결국 급반등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수급도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이 어제 꽤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FT 기사가 실제로 영향력 있고 외국인들이나 다른 시장에서도 혹시나 이번에 이제 분기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시장의 그 전체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나 전망이 올해로 끝이 아니냐 이런 전망과 우려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우려를 갖다가 FT 기사가 일소에 해소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분기 대비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동시에 사실은 이제 그 3년이나 5년 정도 봤을 때도 FT가 어제 기사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메모리 칩이 AI의 핵심 인프라죠. 그거 저희가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그 엔비디아 GPU가 중요하지만 HBM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AI의 핵심인데 이 AI 핵심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은 가격 상승세가 3년에서 5년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FT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2분기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3년, 5년 정도까지 계속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호조다라고 이제 썼기 때문에 어저께 이렇게 시장에 극적인 반등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호황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3에서 5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냈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정도의 주가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고 주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사실은 또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그만큼 못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저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를 모두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린 대로 1시에 FT 기사 나와서 삼성전자 급반등했다면 아니 같이 하이닉스 급반등해야지 하이닉스는 같은 메모리 기업인데 왜 급반등하냐고 어제 주가를 밋밋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문이 달 수 있는데 그 부분의 의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하인스보다는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 적어도 HBM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이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는 보다 더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라운드 메모리 ETF가 있습니다. 4월 2일 날 출시됐는데 출시되고 불과 워킹데이로 열흘 만에 무려 1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라운드 메모리 ETF도 보면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비중이 좀 낮아요. 한 2%에서 3% 낮습니다. 낮다는 것만큼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시각이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이제 검증됐고 이미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메모리 범용 반도체는 이해가 되지만 HBM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이 있다가 어저께 FT 기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샀지만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어저께 밋밋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600을 샀습니다. 근데 4월 이후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1조 3천억을 샀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누적입니다. 4월 이후로 하이닉스는 1.1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삼성전자가 4,600을 매수했다는 점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진짜 인기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게 주가 좀 고평가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마음의 한켠에는 고평가겠지만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는 아니다. 이제는 뭔가 체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좀 평가 기준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증권가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용어 중에 포머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사는데 나는 못 사서 생기는 어떤 두려움, 불안감이 포머인데 그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22만 6천 원, 하이닉스가 이제 13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이닉스 130만 원이니까 주가를 보는 순간 와, 그 10주를 사면 1,300만 원인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주가를 절대치를 갖고 이제 평가하시면 안 되고 PER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PER을 평가하셔야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20만 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2017년 10월에 삼성전자가 50분의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삼성전자 주가를 20만 원을 갖다가 액면 분할 이전으로 환원해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에 손이 갑니까? 1,000만 원은 쌉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PER을 보셔야 되는데 FT도 어저께 그 기사에서 PER을 갖다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두 회사 모두 PER이 6배 미만이다. 6배 미만인데 같은 이제 엔비디아는 얼마니까 PER이 22배입니다. 엔비디아이 최근에 청고점을 뚫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다시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엔비디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배. 저는 엔비디아 싸다고 생각합니다. 22배이지만 하지만 그 TSMC는 얼마냐? TSMC는 대만에 있는데 19배. 그 대만에 있는데 19배를 받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 독점 기업이라는 보는 점도 있지만 사실은 ADR을 상장했기 때문에 TSMC가 무려 20배에 대한 그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는 삼성을 더 우월하게 보는 더 픽을 갖다가 탑픽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ADR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이냐? 아니 TSMC가 20배인데 왜 하이닉스는 갖다가 4배, 내년도 영업이 끌어온다면 3배에 떨어집니다. 이건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PER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두려움 없이 오늘 주가 떨어질지 내일 주가 떨어질지 내일은 장이 없죠. 다음 주 주가 떨어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정도 주가를 본다면 분명히 하이닉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가보다는 PER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